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전국 주요 수련병원의 전공의 92%가 사직서를 제출한 가운데 정부가 제안한 복귀 시한 마지막 날이 됐습니다. 복지부 이차관은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 만나서 대화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전국 곳곳의 상수도관에 사용해서는 안 되는 미인증 녹물 억제 장비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낭비된 세금만 124억 원에 달하는데 경찰은 미인증 장비 제조 판매 업체들을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미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의 소셜미디어 계정 보유를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주지사가 서명하면 법안이 발효되는데 틱톡과 페이스북 등 주요 소셜미디어가 법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 텍사스주 서북부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규모가 가장 큰 산불은 서울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확산했는데 주민 긴급 대피령이 내려지는 등 비상이 걸렸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월 29일 사이언스 투데이입니다. 전국 주요 수련병원 전공의 10명 중 9명 이상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전국 수련병원 108곳에 소속된 전공의 1,949명의 근무 현황을 자체 조사한 결과 어제 오후 5시까지 전체의 92.6%에 이르는 1,139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병원에서 정상 근무를 하는 것으로 파악된 전공의는 891명으로 전체의 8.1% 수준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공의 단체는 병원마다 사정이 다르지만 근무 인원의 대부분은 올해 전문의 시험을 치르고 수련 과정이 끝난 3, 4년차 전공의로 확인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문의 시험을 치른 전공의는 2월 말 계약이 종료되는 만큼 사직서를 제출한 전공의들이 복귀하지 않는 한 다음 달 의료 공백이 본격화할 전망입니다. 정부가 지정한 복귀 시한을 하루 앞둔 어제 박민수 보건복지부 제2차관이 사직한 전공의들에게 대화를 제안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박 차관이 어제 오후 연락처가 확보된 전공의들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 오늘 오후 4시 서울 여의도에 있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강원지역본부에서 만나 대화할 것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박 차관은 공식 발표로 여러 차례 대화를 제안하고 대표들에게 연락을 취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아 시간과 장소를 정해 알린다며 이번 대화는 대한전공의협의회 대표와 각 수련병원 대표는 물론 전공의 누구나 참여 가능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우리나라 출산율은 그야말로 브레이크 없는 내리막길입니다. 지난해 0.72명, 앞으로 더 떨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도 대책 마련은 지지부진합니다. 이승은 기자입니다. 다음 달 입학할 초등학교 1학년은 36만 9천여 명, 40만 명 선이 무너졌습니다. 2017년 출생아가 35만 7천여 명에 그친 탓입니다. 입학생이 없는 초등학교도 157곳에 이릅니다. 부산에서까지 산부인과 중점병원이 분만 진료를 접는 경우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저출산으로 2050년 우리나라 국내 총생산이 2022년 대비 28% 감소할 것으로 전망합니다. 저출산으로 교육과 의료, 노동 등 곳곳에서 경고음이 나오고 있지만 돌파구가 될 만한 정책은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통상 새 정부가 들어서면 기존 계획을 수정하면서 정책 비전을 제시하는데 현 정부 출범이 2년이 가까워지는데도 4차 기본계획의 수정판을 못 내놓고 있습니다. 핵심 역할을 하던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 상임위원이 여당 공약 개발을 위해 자리를 옮기고 사실상의 수장인 부위원장 교체와 맞물리면서 어수선한 분위기입니다. 우리가 한번 전면 재검토해서 과연 실효성 있는 분야가 어디고 거기에 실효성 있는 대책이 뭔가를 추리고 그 부분은 속도감 있게 집중적으로 추진해서 정부는 인구 정책을 세울 정부 조직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키고 육아휴직과 아동수당, 난임지원 확대 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또 여야가 잇따라 현금성 지원 대책을 발표하고 있지만 지엽적이라는 비판이 나옵니다. 엄마의 독박육아 경력 단절, 그다음에 아빠로서 가장으로서 가는 부양 부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사실 민법의 부계혈통주의 개혁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런 사회 규범을 개혁해야 되는 이제 이런 요소들도 있습니다. 노동과 교육 개혁은 물론 무엇보다 큰 규모의 재원 마련이 필수적이어서 정치적 결단을 통해 사회적 합의를 모으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YTN 이승은입니다. 낙태의 자유를 명시한 프랑스 헌법 개정안이 상원을 통과해 상하원 최종 투표만 남게 됐습니다. 프랑스 상원은 찬성 267표와 반대 50표로 개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개정안은 지난달 30일 하원에서도 찬성 493표와 반대 30표로 가결됐습니다. 프랑스 정부는 다음 달 4일 상하원 합동회의를 소집해 헌법 개정 최종 절차를 마무리할 예정입니다. 개정안에는 여성이 자발적으로 임신을 중단할 수 있는 자유가 보장되는 조건을 법으로 정한다는 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개헌 절차가 마무리되면 프랑스는 여성의 낙태할 자유를 헌법에 명시한 첫 번째 나라가 됩니다. 미국 텍사스주에서 발생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면서 확산하고 있습니다.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이미 서울 전체 면적의 5배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도로 좌우를 불길이 가득 채웠습니다. 계속 달려도 되는 건지 두려울 정도입니다. 짙은 연기를 뚫고 달려온 소방차도 불바다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습니다. 텍사스 서북부 팬핸들 지역에서 시작된 산불이 좀처럼 잡히지 않으며 확산하고 있습니다. 불은 각기 떨어진 4곳에서 이어지고 있는데 규모가 가장 큰 스모크하우스 크리크 산불은 사흘 동안 3,000제곱킬로미터 넘는 면적을 태웠습니다. 서울 전체 면적의 5배가 넘는 규모로 텍사스주 역사상 두 번째 큰 불로 기록됐습니다. 인근 윈디듀스와 그레이프바인 크리크에서도 수백 제곱킬로미터의 땅이 잿더미로 변했습니다. 화재 초기 최대 시속 110km가 넘는 강풍이 불면서 피해를 키웠습니다. It seemed to remove the ash from the fire as it went, and we went through, I bet, 30 miles of what I can only describe as a lunar landscape, just absolute barren desert. 한때 북쪽 오클라호마주까지 번졌던 불은 바람 방향이 다시 남쪽으로 바뀌면서 당국을 긴장시켰습니다. 소방당국은 한랭전선이 지나간 뒤 강풍이 다소 진정되고 있는데 희망을 걸고 있습니다. 하루 전 문을 닫았던 핵무기 공장은 다시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까지 핵무기를 만들었고 현재는 핵무기 해체 작업을 하고 있는 곳입니다. 산불 지역 카운티들을 재난지역으로 선포한 텍사스주는 2천여 명이 사는 캐나디언 등 여러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습니다. 이번 산불과 관련해 텍사스주에 사는 한국인이나 한인 동포들 피해는 아직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민방공이나 지진 집중호우 때 당국이 보내는 위급 긴급 재난 문자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문자의 핵심 정보가 영어로도 표기됩니다. 행정안전부는 경보음을 동반하는 위급 긴급 재난 문자 발송 때 재난 유형과 지진 규모 등 재난 핵심 정보를 영문으로 병행 표기하도록 표준 문안과 시스템을 개선한다고 밝혔습니다. 지진은 영어로 지진을 뜻하는 어스퀘이크가, 테러 위협은 테러 스렛 워닝, 호우는 헤비 레인이 한글 문자에 병행 표기됩니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재난 문자 영문 병행 표기는 외국인의 재난 상황 인지와 신속한 자력 대피를 돕기 위한 방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꽃샘추위가 찾아올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강원 중북부 산간에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기상청은 오늘 오전 10시에 강원도 북부와 중부 산간에 한파주의보를 발표했습니다. 특표 발효 시각은 오늘 밤 9시부터입니다. 한파주의보는 밤사이 기온이 10도 이상 크게 떨어져 피해가 우려될 때 내려집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대관령 영하 10도, 서울 영하 6도 등으로 오늘 아침보다 8도에서 10도가량 낮아지겠습니다. 전국 곳곳에 있는 상수도관에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녹물 억제 장비가 대거 설치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확인된 것만 500개가 넘는데 설치비로 세금 124억 원을 썼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경기도에 있는 한 수도 사업소입니다. 수돗물이 지나는 금속관 중간에 두툼한 장비를 달아놨습니다. 표면이 부식돼 녹물이 나오는 것을 막는 장치입니다. 하나 가격이 1억 원이 훌쩍 넘는데 알고 보니 성능이 떨어져 정부 인증을 못 받은 제품이었습니다. 나라 장치에 올라가 있고 전국적으로
그 제품들이 엄청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이제 적용을 해보자 한 거죠, 시범적으로. 국민권익위원회가 전국 17개 광역지자체를 통해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이런 미인증 장비가 502개나 깔려 있었습니다. 경상북도가 270개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112개, 경상남도 57개 등의 순이었습니다. 설치비로만 모두 124억 원이 들었습니다. 부식 억제 장비를 상수도관에 설치하려면 수도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한국물기술인증원으로부터 적합 인증을 받은 제품을 써야 합니다. 부식 억제율이 최소 25%가 넘어야 하는데 지난 2016년 9월 이후 이 기준을 충족한 장비는 시장에 하나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적발된 장비 가운데 부식 억제율이 기준의 절반 수준인 14%에 그친 제품도 있었다고 권익위는 밝혔습니다. 일부는 화장실이나 주방 등 집안 수도관에만 허용된 제품을 정부 나라장터를 통해 사서 상수도관에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증된 제품을 해서 녹물을 제거하는 장치를 하든지 안 그러면 상수도관을 교체를 해야 됩니다. 그 비용이 많이 들고 이러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의 여러 가지 예산상 어려움이 있지 않나 하는. 권익위로부터 사건을 전달받은 경찰은 지난해 말 미인증 부식 억제 장비 제조 판매 업체 3곳을 수도법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소관부처인 환경부에 통보하고 인증 기준에 맞는 제품 개발과 후속 대책을 마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지난해 8월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첫 방류를 시작한 일본이 4차 방류를 개시했습니다. 오염수 누출 등 잇따른 원전 내 사고로 안전관리 문제가 제기되면서 불안감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습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의 보도입니다.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4차 방류를 시작했습니다. 1차에서 3차 방류 때와 마찬가지로 다음 달 중순까지 7,800톤을 원전 앞바다로 내보냅니다. 도쿄전력은 첫 방류 이후 지금까지 원전 주변 방사성 물질은 기준치 이하라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원전 내 안전관리 문제점은 잇따라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난 7일에는 정화 설비를 씻다가 건물 외부로 오염수 1.5톤이 유출돼 오염된 토양을 제거해야 했습니다. 잠겨 있어야 할 밸브가 열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10월에는 다핵종 제거 설비를 청소하다 오염수가 튀어 작업자 1명이 입원했습니다. 최근에는 원전 부진의 소각 설비에서 잇따라 수증기가 발생해 화재 경보기가 울리기도 했습니다. 일본 원자력안전규제위원회는 잇따른 사고가 안전 대책이 불충분하거나 법에 근거한 계획을 위반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예상치 못한 사고의 우려를 표하며 재발 방지를 거듭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国および東京電力においては引き続き想定外の事態がまず生じることがないよう油断することなく万全の対策を講じること。 이 밖에 오염수 방류에 반발한 중국이 일본산 수산물뿐 아니라 다른 품목까지 수입 규제를 확대하려는 움직임도 여전합니다. 원전 안전 관리에 대한 불신을 불식시키지 못한다면 방류의 안전을 강조하는 일본의 입장은 더욱 무색해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미국 플로리다주 의회가 16세 미만 미성년자들이 소셜미디어 계정을 가질 수 없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습니다. CNN 방송에 따르면 플로리다주 상하원은 현지 시간 27일 미성년자 온라인 보호법을 각각 통과시켜 론 디센티스 주지사에게 보냈고 주지사가 서명하면 발효됩니다. 이 법은 해당 소셜미디어가 계정 보유자의 나이를 확인해 16세 미만일 경우 신규 계정을 허용하지 말고 기존 계정도 폐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법의 적용을 받는 소셜미디어는 이용자가 콘텐츠를 올릴 수 있고 16세 미만 일간 활성 이용자의 최소 10%가 하루 2시간 이상 이용하는 플랫폼 등입니다. 이에 따라 틱톡, 페이스북 등 다수의 주요 소셜미디어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에서 AI 동영상 생성 시스템 소라가 공개되자 중국도 자체 AI를 활용한 만화 영화를 내놨습니다. 중국의 AI 개발자들은 미국과의 격차를 1, 2년 정도로 보고 있는데 과연 그럴까요?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중국 고전시의 창작 배경을 소재로 한 7분짜리 만화 영화 시리즈입니다. 이번 주부터 관영 CCTV에서 방영 중인데 시청률 4%를 넘길 만큼 관심이 뜨겁습니다. 중국의 자체 인공지능 AI 기술을 활용해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完全采用纹生视频的技术生产出了今天给大家呈现的这个动画片。 앞서 지난 15일 미국에서 선보인 AI 동영상 제작 시스템 소라에 대한 반응이기도 합니다. 정치협상회의 위원이자 중국 최대 사이버 보안업체 창업자는 이렇게 경쟁심을 불태웠습니다. 本质上还是软件嘛，所以呢，现在这个落后的时间，我觉得大概也就是1年到2年的时间，是可以去解决的。 그러나 중국은 미국의 AI 반도체 수출 통제라는 하드웨어 장벽도 뛰어넘어야 합니다. 시진핑 주석 역시 과학기술 자립을 강조해온 만큼 이번 양회에서도 AI는 주요 의제가 될 전망입니다. 여기에 더해 중국의 정치 사상 검열은 AI 활용의 내용 측면에서 유리천장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실제 중국이 챗 GPT의 대항마로 내놓은 어니봇 1989년 6월 4일 천안문 사태를 상징하는 숫자를 입력하자 경고 문구와 함께 채팅을 중단해버립니다. 사용자들의 자유로운 참여가 AI 응용 프로그램 발전의 토양이 되는 만큼 중국 스스로 족쇄를 채운 채 경쟁에 뛰어드는 셈입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페이스북의 운영사 메타의 마크 저커버그 CEO가 10여 년 만에 한국을 찾았습니다.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인공지능 시장 선점을 위해 국내 기업들과 동맹 구축에 나서고 있습니다. 황보혜경 기자입니다. 마크 저커버그 CEO가 서울 여의도 LG 사옥에 들어섭니다. 2박 3일 방한 일정 가운데 하나로 지난 2013년 6월 이후 10여 년 만에 한국 방문입니다. LG전자와 이미 사업 협약을 맺은 혼합현실과 확장현실 기기를 비롯해 인공지능 등 신사업 분야에서의 전략적 협업 방안이 논의됐습니다. 저희들 그동안 이제 협업을 해왔던 소위 말하는 MR 디바이스라고 하는 것들, 메타에서 초대형 언어 모델로 하고 있는 라마라고 있지 않습니까? 그 라마를 가지고 어떻게 인공지능을 디바이스에서 잘 구현할 수 있을까 하는. 이를 통해 내년 상용화를 목표로 애플 비전 프로를 뛰어넘는 XR 기기를 출시하는 데 뜻을 모았습니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과도 별도 만남을 갖고 AI 반도체와 생성형 AI 관련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지난달에는 챗 GPT의 아버지 샘 올트만 오픈 AI CEO가 한국을 방문하는 등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연달아 국내 기업의 문을 두드리고 있습니다. 사실상 엔비디아가 AI 반도체를 독점 공급하는 상황에서 기업들이 자체 개발에 나서며 반도체 분야 동맹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반도체 위탁 생산에 강점이 있는 데다 HBM 등 고부가 가치 제품을 생산해내는 삼성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을 타진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업계 최초로 차세대 HBM인 12단 적층한 HBM3E를 먼저 개발했다고 발표를 하면서 경쟁 업체들보다 기술력이 앞섰다라는 것을 입증을 했고요. 첨단 사업 분야에서 입지를 굳히려는 글로벌 빅테크 기업들이 국내 기업과 손을 잡고 AI 생태계를 구축하려는 시도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YTN 황보혜경입니다. 네이버는 28일부터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일인 오는 4월 10일까지 인공지능 서비스에서 선거와 관련한 콘텐츠 생성을 원천 금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네이버는 대화형 AI 서비스 클로바 X와 생성형 AI 검색 특화 서비스 Q를 선거와 관련한 정보 요청이나 예측을 위해 사용하지 못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공직선거법상 생성형 AI를 활용한 텍스트 결과물은 선거에 활용해도 문제가 없지만 논란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됩니다. 네이버는 또 질문이나 요청 형태로 선거와 관련한 정보가 생성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해 서비스의 대화창 하단에 사용자 주의 안내 문구도 노출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방금 보신 대로 가상화폐 대장주인 비트코인이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훌쩍 넘었습니다. 미국 가상화폐 거래소에서 현지 시각 28일 오전 11시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은 24시간 전보다 8.85% 급등한 6만 1,074달러, 우리 돈 8,160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이후 한때 6만 4천 달러대까지도 진입했습니다. 비트코인 가격이 6만 달러를 넘어선 것은 지난 2021년 11월 이후 처음입니다. 비트코인은 지난 12일 5만 달러 선을 넘어선 이후 16일 만에 20% 이상 급등했고 이달 들어서만 40%가 넘는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삶의 소회나 소중한 순간 등을 영상에 담아 오래 보관하며 언제든 볼 수 있다면 특별한 의미가 될 텐데요.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지역민들을 상대로 진행하는 영상 자서전 사업이 큰 호응을 얻으면서 6천 명 넘는 지역민들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성우 기자입니다. 카메라 앞에서 자신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풀어나갑니다. 운동선수 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경험과 고마웠던 사람들, 그동안 살아왔던 삶을 한번 되짚어봅니다. 자신의 삶을 영상에 담고 있는 사람은 49살 최미정 씨. 최 씨는 장애인 스포츠 선수로 20년 동안 수영과 스키 선수로 활동해 왔습니다. 20년 동안 모아두었던 메달을 꺼내면서 그동안 정말 힘들게 최선을 다했다. 나에게 응원도 하고. 이처럼 자신의 삶을 영상에 기록하는 영상 자서전이 전국 최초로 충북에서 시행되고 있습니다. 2022년 말 시작한 이 사업에는 벌써 지역민 6,3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시행 초기에는 60세 이상 어르신만 참여할 수 있었지만 이제는 충북 지역 주민 전체로 범위를 넓혔습니다. 올해에만 영상 자서전에 참여하는 주민이 10,000명에 육박할 것으로 충청북도는 예상하고 있습니다. 촬영한 영상은 충북의 영상 기록물로 영구 보존되고 유튜브 등에 공개돼 가족과 친지, 지인 등과 공유할 수 있습니다. 잘 모아놓는 일은 충청북도로서는 굉장히 소중한 일이라고 생각하고 한 개인으로서도 자기 삶의 기록을 영상으로 남겨놓는다는 것은 뜻깊은 일이기 때문에 충청북도는 전문 촬영팀이 찾아가 영상을 찍어주던 방식에서 벗어나 개인이 직접 찍은 셀카 영상도 영상 자서전에 등록할 계획입니다. YTN 이성우입니다. 앞으로 재난 알림 문자를 외국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지진, 호우 같은 핵심 정보를 영어로도 표기한다고 하죠. 그동안 재난 문자를 영어와 중국어로 읽어주는 외국인 전용 앱이 활용돼 왔는데 이번 영문 병기로 이해가 한층 더 쉬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2022년 기준으로 국내 거주 외국인 수는 225만 명이 넘는데요. 이들을 위한 따뜻하고 세심한 배려가 앞으로도 계속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뉴스 마칩니다. 고맙습니다.